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우리 회사 이혜훈이란 이름으로 직장 내 폭언 사례 5가지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의원 재직 당시 인턴과 보좌진을 질책하는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걸 분석을 해서 폭언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눈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직장갑질 119로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이 사례를 다 구분을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총 네. 어떤 유형들인데요? 총 5가지 유형인데요. 이 실제 제보자들이 직장에서 들은 말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협박형 첫 번째가 있습니다. 목을 졸라버릴까, 죽여버릴까, 머리 박아, 난 여자도 때릴 수 있다. 이게 협박형이고요. 비교 비난형이라는 게 너의 애티튜드, 태도, 자세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원숭이를 데려와도 너보단 잘하겠다. 7살을 가르치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들이 있었고 네. 능력 모욕형이라고 해서 머리에 뭐가 들었냐, IQ가 몇이냐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신체 비하형이라고 해서 너 돌머리냐,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에 뭐가 들었냐라는 말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인격 말살형이 있었는데 똥오줌 못 가리고 있냐, 무식하게 뭐하냐, 넌 답이 없다, 구제불능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몇 개 단어들은 좀 순화를 해서 말씀을 근데 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전부 다 예를 들어주신 게 이혜훈 후보자가 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름을 타면 119로 들어온 직장갑질 119로 들어온 민원 내지 제보 사례까지 모아서 맞아요. 유형화한 것이다. 네. 일단 요거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근데 이혜훈 후보자가 그 뭐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 한 얘기는 좀 제한적으로만 공개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5가지에 다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혜원 후보자가 직접 했던 발언을 이제 비슷한 유형을 다 모아서 이제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폭언 유형의 이름을 굳이 붙인 이유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동안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폭언 제보 사례를 다 살펴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쏟아낸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근데 이야기였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는 이른바 쌍욕, 네. 육두 문자 네. 이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초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만 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는 제보 50% 이상이 욕설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추이만 봐도 많이 줄어든 게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이제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일터도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되어가면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일부 작용을 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법의 효력이 무섭기 때문에 좀 참는 추세다. 그러니까 요즘 욕을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라고 했고요. 다만 욕이 줄어든다고 해서 변한 건 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폭언 유형들이 결코 욕보다는 가볍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번 사례를 좀 조사한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노무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혜훈의 야야 딱 2마디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쌍욕보다 더 심각한 폭언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 맥락에 있는 거다. 듣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들어도 그걸 이렇게 해서 녹음해서 누가 들어도 심장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 쓴 표현이. 이 대목에서 그냥 야야 2마디는 씨, 개 이렇게 시작하는 말보다도 더 저는 폭력적 언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특정 단어를 입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이다 이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단어가 모욕이냐 명예훼손이냐로 구분질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 나는 질책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라고 해도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가르는 기준이 이제 총 3가지가 있는데 판단을 할 때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가,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또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는가라는 건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물었을 때 그 말과 행동이 사회 통념상 과연 적정했는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언제 누구에게 공개가 돼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언어를 써라. 결론은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직장갑질 119 상담 카톡방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몇 분만 지나도 금방 이제 상담들이 쏟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언 같은 경우도 상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라던가 이런 폭언을 여러 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폭언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이미 너무 괴롭고 버거운 일인데 이게
바꿔 말하면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이 정도 상처면 이게 피해가 맞나요?라고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증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고통이 문제가 되는 일인가부터 가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갑의 권한이 센 조직일수록 이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녹취록의 논란이 이제 앞으로 직장인들의 일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맞습니다.